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 끝이 났습니다. 네, 오늘은 한 주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채권 수익률이 급등을 해줘서 나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히 시장이 이 정도 수익률에는 적응을 한 느낌이죠. 장 초반에는 학습 효과로 인해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일단 기술주 팔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어느 정도는 그거를 만회를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1.6% 정도의 채권 수익률은 시장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라고 생각되는 분위기고, 다만 제 예상에는 그리고 뉴스 등을 많이 봐도 일단 채권 수익률이 2%까지 올라갈 확률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또다시 채권 수익률이 증가를 해서 1.8%를 갈 때나 또는 2%를 갈 때 또다시 변동성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능성을 예상해서 우리가 주식을 미리 팔아야 될까요? 그거 아니죠. 가능성은 있겠지만 실제로 떨어질지 또는 떨어지더라도 얼마나 떨어질지 언제부터 다시 말아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짧은 구간에서 잠깐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살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네,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 이번에 통과된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에 관련된 1,400달러의 직접 지급액이 미국인들의 계좌에 들어올 거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 정도에는 다 들어오겠죠. 그렇다면 이 돈의 상당수가 또다시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수요일에는 FOMC가 있죠. 이번 FOMC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사항은 연준이 이전까지 얘기했던 대로 2023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유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시장도 사실 그 부분에만 주목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늘 같은 얘기를 하는데 또 하기 전에 되면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주먹 낸다고 했는데 진짜 주먹 낼지 걱정되는 거예요. 일단은 연준 의원 중에 단 한 명만이 2022년에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나머지 위원들은 전부 원래 얘기했던 대로 2023년에 가서야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얘기할 것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 이제 불안감 해소가 되면서 시장에는 어느 정도 안심감을 주는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적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올 때마다 떨어지는 나스닥 기술주, 성장주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시는 내마녀의 날이죠. 3월의 세 번째 금요일입니다. 내마녀의 날이란 건 개별 주식 선물, 개별 주식 옵션, 그리고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이 네 가지의 파생 상품의 만기가 겹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장 막판에 주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 파생 상품에 의한 주가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변동성을 싫어하는 시장에는 안 좋은 얘기인데, 그런 우려와는 상관없이 역사적으로 내마녀의 날에 오히려 주가가 오른 적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마녀의 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요. 단지 예측할 수 없다는 그 부분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내마녀의 날은 제가 이미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위에도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내마녀의 날에 대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식을 좀 보면요. 우선 애플이 요즘 힘이 너무 없죠. 그래서 애플 주주님들 사이에서는 요즘 살이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힘이 없는데, 글쎄요. 저는 애플의 주가는 지금 기술주 조정 분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회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애플의 사업성에 나쁜 구석이 정말 하나도 없죠. 아이폰은 정말로 잘 팔리고 매장은 다시 문을 열고 있고 나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기술주들의 PER이 조정받으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것 뿐이죠. 이거는 기업의 실적이 더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PER이 어느 정도 회복된다든지 할 때 당연히 주가도 다시 상승을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애플 주주님들이라면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사실 애플은 지금 그렇게 저가권도 아니에요. 오히려 아마존이 더 살이 나오죠. 아마존은 여전히 박스권 하단 부근에 가까운 상황이고, 다행히 3,000달러는 회복을 했는데 시장이 좀만 안 좋으면 또 언제 3,000달러 밑으로 갈지 모르는 불안감도 있고요.
아마존은 일단은 실적 발표 전까지는 그렇게 오를 만한 뉴스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는 4월 달이 되어서야 재차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사람들이 가장 이제 우려하는 거는 팬데믹이 이제 끝나잖아요. 그럼 아마존의 전성시대도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불식시켜 줄 만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은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 끝나면 아마존 별로다라는 그 우려가 주가를 위해서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것만 해결되면 눌렀던 스프링이 튀어나가듯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업종도 대부분 다 분위기가 안 좋죠. 엔비디아나 AMD나 TSMC나 그리고 한국에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주식이 전부 다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일단 반도체 주식의 분위기가 가장 안 좋은 이유는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다시 도래를 했죠. 그러면서 반도체 주식들이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정작 까보니까 그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할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쇼테이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공급 능력이 딸리다 보니까 결국 주가는 슈퍼사이클을 예상해서 미리 올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거 플러스 기술주에 대한 조정, 그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주가 조정이 좀 심했던 거고, 하지만 기업들은 지금 작년부터 다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수요에 맞춘 공급 능력을 확보를 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제조회사인 삼성전자와 TSMC도 올 한 해에만 무려 62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들이 이미 작년부터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내에 새로운 생산시설을 완성하는 반도체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풀가동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반도체 공급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그 수요를 다시 맞추는 날이 올 겁니다. 머지않아서. 그렇게 되면 주가는 다시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시장은 항상 그런 부분을 미리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사놔야지, 막상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가격은 많이 오른 후일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눈에 보일 때 사니까 늦죠. 가격이 많이 오른 후에 사죠. 그거를 미리 읽고 시장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을 때, 그때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인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좋아질 건 눈에 보이는데 시장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 있으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완전히 보이기 시작할 때,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그때서야 들어간다. 그러면 이미 수익의 기회는 많이 사라진 후다. 네, 그리고 쿠팡이 오늘 또 흘러내렸습니다. 1.5%밖에 흘러내리지는 않았는데 장중 한때는 $46 근처까지 갔어요. 쿠팡에 대한 분석은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당분간 저는 투자할 생각이 없고요. 여러 번 얘기했듯이 신규 IPO 주식은 일단은 주가 흐름이 안정되는 걸 본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판단은 개인의 몫이고요. 네, 그럼 한번 테슬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장 초반에 거의 5% 가까이 빠진 $666까지 갔다가 그거를 거의 다 말아 올리는 분위기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 매물대가 몰려있는 700의 저항선에 상방은 딱 막혀있는 상태로, 대신 하방은 떨어지기만 하면 다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700을 뚫으려고 머리를 한번 부딪혔다가 밀려나면 다시 도움닫게 해서 부딪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저항선에 계속 들이받고 있는 형국이에요. 어쨌든 700 밑으로만 빠지면 그거는 지금 다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이렇게 몇 번의 박치기 끝에 그 700을 뚫느냐, 아니면은 머리가 깨져서 다시 뒤로 밀려나느냐인데, 여기는 이제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도움닫기를 도와주느냐, 아니면 오히려 발목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700 밑에서 이렇게 강하게 끌어올리는 힘이 계속 존재한다면 결국 저항선을 녹여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희망도 섞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판단은 각자의 몫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강력하게 저항하던 저항선은 깨지면은 그 위로는 추풍 낙엽처럼 가격대가 돌파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항하는 매물이 없으니까요. 밀집 수비 지역을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골키퍼 있는 데까지 단독 질주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음 저항선은 아마도 이전 지지선 부근이었던 $780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700를 돌파를 한다면 $780까지는 고속도로로 갈 가능성이 크고, 만약 여기서 시장 분위기 등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저항선에 막혀서 주가가 내려간다면 이중 바닥을 찍으러 가겠죠. 하지만 이중 바닥은 지난번처럼 깊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매수하려는 분이 계시다면 어느 한 지점에서 예측해서 몰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조금씩 나눠서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어제 인스타 라방 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그냥 오늘 조금 사라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700 부근에서 시작을 할 텐데 거기서 또 조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700을 뚫고 돌파를 하면은 720, 30부근에서 또 사는 거고,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서 이중 바닥을 찍으러 가면은 그때 바닥권에서 나머지를 사면 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살려고 하셔야지 어느 한 지점에 배팅을 하려고 하지 마시라, 올인하려고 하지 마시라. 이게 제가 늘 드리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주식 방송을 시작한 지도 반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 했던 얘기 또 하는 겁니다. 왜냐면 주식의 원리란 게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래 가져간다, 그게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할 얘기가 많지가 않아요. 그냥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컨버전해서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죠. 물론 들었던 얘기 또 듣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계속 같은 얘기를 해드립니다. 하지만 조만간 알게 되실 거예요. 이런 하락장,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상승, 그리고 이중바닥을 찍기 위한 재하락, 또 재상승, 결국 전고점 돌파, 이런 사이클을 몇 번 겪으시다 보면은 결국 제가 지금 드리던 말을 스스로 완전히 체화시키는 날이 올 거고요. 그때는 아마 더 이상 제 방송이 필요 없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가 조금 화제라든지, 그리고 무슨 일론 머스크가 고소당했다든지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 뉴스는 이미 다른 유튜버님들이 충분히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또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이 보면 거의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미 뭐 그렇게 큰 악재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굳이 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보단 좋은 소식을 언급드리자면, 테슬라가 지금 캘리포니아를 넘어서 일리노이에서도 보험 사업을 할 거라고 하고 있죠. 테슬라의 보험 사업은 미래 가치가 엄청납니다. 이미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안 보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 눌러서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 테슬라의 보험 사업은 향후 자동차 사업에 거의 30에서 40%의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엄청난 미래의 유망주입니다. 그 유망주가 그동안 캘리포니아에서 기어만 다니다가 드디어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이제 다 커서 밖으로 완전히 뛰어나가고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다니게 되면 그 가치는 진짜 엄청납니다. 테슬라 주가를 보험 사업 하나로만 $1,000 이상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에 대한 내용은 이미 제가 영상 만들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FSD 베타가 지금 2,000명까지 보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사고가 없다고 하고요. 다음의 주요 릴리스 시기는 4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멋진 말을 하나 했죠.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카메라만으로 보는 것만으로 완전 자율주행의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게 실제 세계에서 적용 가능한 AI로 가는 방법이다. 테슬라의 FSD의 중요성은 제가 여러 차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중 최근 영상 오른쪽 위에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FSD가 테슬라의 향후 수익성에 기여하는 부분은 보험 사업 이상입니다. 정말 엄청난 기여도를 미래에 가지고 올 것이에요. FSD 그 자체만으로도 테슬라에게 엄청난 소프트웨어 수익을 줄 거고, 아까 보험 사업이 테슬라의 자동차 사업에 30에서 40%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FSD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테슬라의 차량 사업의 2배 또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그 자체보다 나중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훨씬 더 커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테슬라의 진정한 경쟁력은 자동차라는 껍데기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로 연결되는 플랫폼이 훨씬 중요해질 겁니다. 스마트폰을 보세요. 지금 웬만한 중국의 평범한 스마트폰 제조사가 만드는 스마트폰도 성능적으로는 애플의 아이폰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그 안을 까보면은 칩의 설계 능력에서 넘사벽의 차이가 나지만 적어도 겉의 껍데기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 테슬라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자동차라는 껍데기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와 그것으로 연결되는 생태계, 모빌리티 플랫폼입니다.
물론 보험이던 FSD던 그냥 그 자체의 수익성만으로도 자동차 사업과 맞먹거나 그 이상의 수익이 나올 것이지만, 더 결정적으로 이게 강력한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이 생태계에 빠져든 소비자는 다른 회사로 옮겨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애플 맥 프로를 쓰고 맥북을 쓰고 아이패드를 쓰고 아이폰을 써서 더 이상 다른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로 옮겨갈 수 없게 된 것과 완전히 같습니다. 바로 이 생태계, 플랫폼이 나중에 테슬라가 가지게 되는 진정한 무서움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 시장 그리고 한국은 토요일 시장 상황 한번 둘러봤고요. 이제 즐거운 주말입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나라가 통장에 돈도 쏴주실 테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힘든 한 주 끝내셨으니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시장을 움직일 만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기대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장이 시끄러운 정비를 다 끝내고 이제 엔진을 걸어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만 시원하게 이륙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